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야기 나눴었죠. 정부의 어떤 단기적인 압력에서 벗어나서 꿋꿋하게 물가 안정을 지켜내야 한다. 다들 기억나시죠? 그런데요, 이 막강한 독립성에는 마치 동전과 양면처럼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책임성이에요.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고삐가 이 거대한 경제 권력을 어떻게 견제하는지 그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게 마음대로 하라는 백지수표는 절대 아니거든요. 권한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라와야 균형이 딱 맞지 않겠어요? 이건 그냥 경제 원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이기도 하죠. 권력은 반드시 견제받아야 한다. 자, 그렇다면 누가 대체 어떻게 이 막강한 기관을 감시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바로 이 책임성이라는 개념을 하나씩 차근차근 파헤쳐 볼 거예요. 먼저 책임성이 대체 뭔지 정확하게 정의부터 내리고요. 이걸 바라보는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관점, 주인 대리인 모형이랑 신뢰 모형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모형을 제대로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 열쇠, 바로 투명성의 역할까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식이 세상을 보는 우리 시야를 어떻게 확 넓혀주는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그럼 첫 단계부터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니, 교수님, 우리가 직접 뽑지도 않은 사람들이 우리 경제 전체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고 믿을 수 있죠? 어떻게 책임을 묻죠?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학자랑 정치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풀어온 핵심 과제고요. 중앙은행 지배구조 논의의 진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이 책임성이라는 단어,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책임성.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설명할 의무입니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냐면요 하고 명확하게 밝히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에요. 만약에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그럼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개가 세트로 있어야 저 기관은 진짜 책임성이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책임성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는 법률적 책임성. 이건 말 그대로 법으로 쫙 정해놓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 2% 달성하세요. 만약 실패하면 해임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반면에 법에 쓰여 있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책임감도 있겠죠. 이걸 실제적 책임성이라고 불러요. 회의록 낱낱이 공개하고 기자회견 열어서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죠. 물론 둘 다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런 책임성을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틀은요, 아주 직관적이에요. 바로 계약 관계에 초점을 맞춘 주인, 대리인 모형입니다. 이거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친숙한 캐릭터를 한번 데려와 볼까요? 배트맨과 로빈, 다들 알죠? 여기서 배트맨이 주인이고 로빈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이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배트맨이 로빈한테 아주 명확한 미션을 줍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 모형의 핵심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주인은 누구? 바로 국민, 그리고 정부죠. 배트맨입니다. 그럼 대리인은 중앙은행, 바로 로빈인 거예요. 배트맨이 로빈한테 어떤 계약을 하냐? 그 당시의 물가 상승률을 2%로 유지해. 이게 바로 물가 안정 목표라는 계약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어떤 무기를 쓸지는 전적으로 로빈한테 맡기는 거죠. 이걸 우리가 수단 독립성이라고 불렀고요. 하지만 만약 임무에 실패하면 계약 위반이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주 깔끔하고 명확한 관계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관계를 이렇게 딱딱한 계약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건 좀 너무 기계적인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두 번째 관점, 바로 신뢰에 기반한 신뢰 모형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만화 캐릭터를 한번 불러와 볼까요? 도라에몽이랑 진구, 다들 아시죠?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당장 눈앞의 경기 부양, 달콤한 것만 보고 싶어하는 진구, 정부가 있다고 해봐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누구죠? 바로 멀리 내다보고 진구야, 지금은 이게 쓴 약이지만 미래를 위해선 먹어야 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현명한 도라에몽, 중앙은행 아니겠어요? 이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믿음에 기반한 겁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두 모형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주인 대리인 모형에서는 대리인인 로빈이 주인의 목표, 즉 배트맨의 목표를 자기 목표처럼 여기게 만드는 통제가 중요해요. 그런데 실내 모형은 완전히 반대예요. 진구가 도라에몽을 믿는 이유는 뭐죠? 도라에몽이 자기랑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즉, 진구처럼 단기적인 정치적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믿고 권한을 맡기는 겁니다. 이거 정말 재미있는 역설 아닌가요? 신뢰 모형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정부가 중앙은행을 너무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진구가 맨날 도라에몽 주머니를 뒤지고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사사건건 간섭하면 누가 도라에몽의 약속을 믿겠어요? 즉 중앙은행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유롭게 정책을 펼칠 수 있을 때만 그 존재 이유인 신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주인 대리인 모형이든 신뢰 모형이든 이 두 가지 관점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대이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공통 분모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투명성입니다. 아주 저명한 경제학자죠. 앨런 블라인더가 이렇게 말했어요. 투명성이 뭔지 아주 명쾌하게 정의하고 있죠. 말이 조금 어렵나요? 쉽게 말해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왜 그랬는지 바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거짓말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블라인더의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이렇게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명확해야 돼요. 괜히 어려운 전문 용어 써서 우리만 아는 얘기 할게 이런 태도면 안 된다는 거죠. 둘째, 알맹이가 있어야 해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같은 빈말 말고요. 진짜 경제 데이터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바로 개방성입니다. 어떤 논의를 거쳐서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해서 이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 과정 자체를 싹 다 공개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투명해야 할까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뭘 하는지 알아야 감시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민주적 통제의 가장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둘째, 경제적으로도 이득이에요. 중앙은행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시장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면 쓸데없는 불안감이나 혼란이 줄고 정책 효과는 훨씬 커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한 과정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꽤나 복잡한 이론들을 살펴봤어요. 그럼 이런 지식들이 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요? 화폐금융론, 처음 공부하면 사실 좀 어렵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이런 개념들 있죠? 주인, 대리인 모형이니 신뢰 모형이니 하는 것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 기사 뒤에 숨겨진 그 보이지 않는 힘, 경제의 작동 원리를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렌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겁먹지 마세요. 처음엔 낯설고 어렵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질문하고 파고들다 보면 어느 순간 아! 하고 모든 게 연결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 지식이야말로 진짜 여러분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대학에서 학문을 하는 진짜 즐거움 아니겠어요?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배운 책임성의 2가지 모형, 그리고 투명성의 기준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을 한번 직접 평가해보는 건 어떨까요? 과연 얼마나 책임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그 답을 찾아보는 과정이야말로 오늘 배운 걸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길일 겁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